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2월 CPI와 1월 P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월 FOMC를 한 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 발표될 2월 CPI가 증시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의 평가이익이 약 34조 엔, 한화로 30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자국의 ETF를 매입하는 금융정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는 보유 ETF의 평가이익이 단 6개월 만에 10조 엔 이상 불어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이 25%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지난해 85달러까지 급락한 것이 수익성 악화의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봄의 시작을 앞두고 지난 주말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렸었죠. 지난 금요일 이 뉴욕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갑게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죠. 이날 5% 이상 급락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고점 부담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증시가 일부 매물을 토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이날까지도 1.85% 빠지면서 한 주 동안 주가가 13%가량 하락한 반면 애플은 1%가량 오르면서 다시 8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미국의 2월 CPI와 1월 PPI 발표, 내마녀의 날 등 주요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시장 출발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이 미증시의 약세의 영향을 받아서 0.45% 내리면서 2,600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87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1,300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최근 방산주가 표적 섹터로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방산주의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오늘 또 새로 나왔습니다. 수은법 개정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서 방산업체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좀 체크해보셔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의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당선이 됐을 시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출을 현재 수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표적 종목으로 삼을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여러분의 투자에 지원 사격을 해드릴 저희 저격수가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온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 어디를 IT를 그리고 쫓아가지 말아라까지도 얘기를 해드린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의 얘기였는데,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빠진 거는 무슨 뭐 브로드컴, 무슨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건 다 핑계고요.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 나온 겁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4% 빠졌는데요. 일단 다우부터 보면 다우는 빠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기술주 나스닥이 1% 정도 빠졌습니다. 마찬가지 차트가 무너지거나 급락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5% 빠진 거는 좀 안타깝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5%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 주고 할 텐데 바로 반등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반도체 지수도 뭐 며칠은 좀 더 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빠지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4천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되게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초여름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4천 깨지면 초여름 나오기 전까지는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4천 깨지려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하는 건데 나스닥도 14,000 깨진다? 그럼 초여름까지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반토막 납니다, 주식. 근데 그거는 14,000 깨질 때 얘기인 거고 지금 14,000으로 깨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세게 조정받으면 한 60일선 정도? 그러니까 며칠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가 열렸는데 얘도 지금 21선 깨면서 오랜만에 2% 넘게 빠지죠. 확실히 이때도 이제 조정의 모습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고개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국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반등 줄 때까지,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며칠간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6일. 자,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엔비디아의 GTC 2024도 있고, 그다음에 맵논 반도체 무슨 학술 학회 뭐 그런 맵논 2024도 26일 날에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20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 날에 엔비디아 GTC 이거 개최하면 이제 삼성에서 뭐 HBM, CXL 이거에 대한 전략 공개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에 맞춰서 그때까지 빼놓는 겁니다. 그럼 IT주들은 조정받으면 싸게 저점 매수로 다시 담으면 돼요. IT주들은.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전날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정 시 저점 매수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막 미국 시장이 막 5% 이상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날 쫓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 나오고 인텔이 10% 이상 급등 나오고 뭐 AMD가 20% 급등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뭐 나스닥이 지금 5% 오늘 점상한가 가듯이 막 5% 이상 폭등했다. 그랬으면 오늘 아침서부터 여러분들은 IT주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쫓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급등한 적이 없어요. 그냥 슬슬슬 많이 올라간 것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빠지겠다고 살살살살 그러니까 반도체 수가 밀리고 오늘 일본 증시가 밀리니까 IT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딱 사잖아요. 그럼 내일 빠지면 내일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손절할까요? 이렇게 질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8일, 26일, 그다음에 20날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그때쯤에서 이제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에서 길게는 한 열흘 넘게 15일 정도 남았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흔들 때마다 저점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고, 근데 지수가 우리도 코스피 보면 많이 나는 안 빠져요. 지금 뭐 코스닥도 하나도 안 빠지지. 마이너스 0.02.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0.36. 그러니까 거의 안 빠집니다. 빠지는 건 거의 없고 반대로 이제 다른 쪽들이 움직이죠. 여전히 뭐 2차 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오늘 원전 테마 강하고요. 방산주 강하고요. 초전도체주 강하고 저출산주가 강하고 그러니까 IT 섹터가 누르고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길어야 2주. IT주들은 조정이 길면 2주, 짧으면 하루 이틀.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 시장 오랜만에 2% 넘게 빠지고 미국 시장 뭐 급등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뭐 오늘 뭐 막 급해가지고 오늘 싸졌네 급해갖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어떻게? 천천히 분할 매수. 길게는 2주까지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 2주 내에서 살살살 저점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가운데에서 IT주들이 조정을 받고 흔들어주니까 테마주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방산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IT는 주도주가 여전히 맞고요. 죽은 거 아니고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에 준할 정도로 방산주들은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국방 차관이 3월 14일 날에 방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방산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방한 예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스타쉽 세 번째 발사 시도가 3월 14일 날에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겹치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가 그때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방산주들은 뭐 실적으로 움직이든, 그다음에 수주 물량으로 움직이든, 아니면은 뭐 우주항공으로 움직이든, 뭐 올해는 움직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과연 제가 오늘 어떤 방산주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지수는 크게 안 빠집니다. 뭐 미국장이 뭐 폭락을 해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다시 미국 시장은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 조정 이런 거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길어야 2주, 짧으면 하루 이틀, 그러니까 그 정도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조정받으면 살 것인가, 그런 데에 잘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은 워낙 지금까지 급등세가 가팔라 왔기 때문에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IT주들이 다소 빠졌긴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맵론의 2024 등 상승 모멘텀들이 가득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매매 전략의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분할 매수와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는 다들 이렇게 좋다고는 하는데 왜 내 종목만 수익이 안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점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목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항공우주 현재 흐름 살펴보시면 2.25%로 오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4,0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같이 좀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자, 아까도 뭐 잠깐 지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지만 지수가 폭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뭐 0. 몇 %밖에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 장중에 얼마든지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흐름인데, 근데 IT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죠. 5% 넘게 빠진 애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HBM 관련주 KCT 9% 빠지고, 그다음에 QRT 9% 빠지고, STD 6% 빠지고. 그러니까 IT주들이 희생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간단 말이에요. 순환매죠, 순환매. 그래서 IT주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테마주의 강한데 거기에 지금 방산주들이 며칠 동안 계속 시장의 중심 섹터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국방 차관이 우리나라로 이제 뭐 심심해서 놀러 오는 건 아닐 거고 뭔가 세일즈에 대해서. 그래서 중동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저번에도 많이 사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사간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 이제 나중에서는 여기저기 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물량을 꺼낼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뭐 이런 기사도 나오겠죠. 명절날에도 쉬지도 못하고 뭐 방산이 돌아가고 있다,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무슨 뭐 방산주의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중에는 나올 거고, 뭐 향후 10년 안에는 나오겠죠. 점점 계속 방산주의에 대해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슈에 맞춰서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5조짜리 종목인데 아침에는 거의 약보합, 강보합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제 벌써 2%나 올라가고 있는데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작년 12월 달에도 이것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일단 그것도 이따가 AS를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쫓아갈 필요 없이 만약에 방산주가 뭐 폭등한다 그러면은 방산주 살 애들은 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슈에 맞춰서 한국항공우주는 우주항공 테마에도 들어가고 방산주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하니까 하여튼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우선 IT주들이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들이 든든하게 이 시장의 밑을 지켜주고 있고요. 또 사우디 국방 차관의 방한 이슈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시세가 맞물려서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3월 4일 이오테크닉스 매수가 20만 원 말씀해 주셨고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5일 퍼스텍 3,37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6일 휴니드 7,300원 말씀해 주셨는데 3.01%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7일 한일단조와 3월 8일 LX세미콘은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83.79%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LX세미콘, 오늘과 같이 다소 약간 조정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인 이 한국항공우주의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드렸던 LX세미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IT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얘는 하나도 안 흔들리죠.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죠. 자, 차트를 보면은 완전 바닥에 있고 빠질 자리가 없어요. 뭐 미리 먼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시스템 반도체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팹리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쪽으로. 그래서 장비는 모르겠고 일단은 팹리스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도 그러니까 국내 팹리스 기업의 1위. 근데 LG 쪽에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이 몰빵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사업으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올해 처음 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세가 보이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기사 한 줄만 쓰게 되면은 뭐 바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으니까 안전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처럼 IT주도 어차피 IT주들이 죽으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정받는 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고 다시 쟤네들이 또 반등 주고 올라가면 그때 맞춰서 얘도 어차피 떨어질 자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시 반등 주면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일단 전고점 돌파는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저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같이 IT주 흔들릴 때에서는 이러고 갖고 있으면 편안하죠. 편안하고 얘도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으로서 오늘 IT주 흔들릴 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크게 빠진 건 없으니까. 자,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매수 가격 122,200원. 작년 8월 7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고 전날까지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잠깐 흔들린다 그래서 흔들렸는데 뭐 엔비디아만큼 올라가려면 얘도 50만 원, 100만 원 가야죠. 흔들려도 뭐 그렇게 세게 뭐 14만 원 흔들리거나 13만 원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많이 빠져봐야 21선. 아직 조정이 확실하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애매해요. 얘도. 수급은 좋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한 15만 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뭐 밀려도 다시 20만 원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게 여기서 세력은 기관과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묵직한 애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지 않으려고 잘 안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증권사에서는 22만 원인가 21만 원인가 목표가 상향했다고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나왔는데 뭐 당연히 20만 원 가는 거죠. 조정받으면
사지는 말고 어차피 이거 살 거면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쭉 가져가시고 대형주에서 대장입니다. IT 반도체의 대장,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대장이니까 꺾이면 안 돼요. 대장은 꺾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잘 가져가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수익률 많이 났어요. 43.4%. 자, 다음은 LIG 넥스원 방산주. 자, 오늘도 또 고가를 돌파하는 LIG 넥스원. 점점 올라가네요. 자, 19만 1,000원, 19만 100원. 9만 원대 10월 10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지금 111%, 그러니까 100% 수익률이 달성한 이후에서 뭐 자꾸 올라가는데 뭐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얘는 이미 신고점입니다. 이미 신고점이고 방산주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잘 만들지도 못했고 잘 팔리지도 않았던 우리나라의 방산 불모지에서 3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대한민국의 뭐 방산 해봤자 뭐 별로 볼 거 없었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라서 없던 거였는데 만들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잠수함도 팔고 비행기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다 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요.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수익률은 111%.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였나 한국항공우주였나 한국에어로스페이스였나 이때 이 정도 가격이어도 제가 100만 원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사시면 안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야지.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가 어느 순간 조정받으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기간이 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워 담는 거예요. 방산주들도 지금부터 5년 전,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들 고생해가지고 이거 손절할까 막 했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뭐 여기 2016년도에 공략한 사람들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고생하니까 던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나중에 나오면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서는 바닥에서 주워 담아서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고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고요. 오늘도 폐역 종목 가지고 나왔지만 이게 12월 6일 날 그리고 최근에 저녁 방송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주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아마 이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상담 몇 번 했을 거예요. 차트가 너무 좋다. 이 수렴형인데 이거 넘어가지 않겠느냐. 넘어가면 7만 원, 8만 원은 기본으로 간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불과 뭐 한 달이 넘지 않습니다. 저녁 방송하고 아침 방송에 상담 들어올 때마다 이거 넘어갈 거니까 잘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작년에 추천했는데 수익이 많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추천했으면은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간 게 없어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올라갔지. 한국항공우주는 12월 6일 날에 47,350원에 추천했었는데 19.1%.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작년에서도 장기 투자하기 좋다. 방산주들.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갈 거다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 한 방산주는 얘가 유일할 겁니다. 다른 다 추천해서 풍산도 추천했었고 LIG 넥스원도 추천했었고 현대로텐도 추천했었고 하나시스템도 추천했었고 다 추천했죠. 다 추천했어요. 한국항공우주도 추천했었고 하나도 추천했었을걸요. 그래서 뭐 빅텍, 휴니드, 한일단조, 퍼스텍 다 추천했었죠. 스펙것도 추천했었고 제노코는 추천은 안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방산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다 추천했는데 얘는 추천 안 한 이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얘를 뒤쫓아갈 수 있는 애들로 다들 줬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대장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갔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똑같이 따라갈 종목인데 중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대형주입니다. 5조짜리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까? 따라가는 거죠 이제. 어쨌든 수익률은 19.1%.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섹터가 우주항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들어가 있는데 이제 PCB, 그다음에 HBM 뭐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 움직였던 거는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급등해서 움직였던 거고 최근에도 그랬던 것도 맞는데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이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신고점으로 넘어갈 텐데요. IT주들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IT주들이 다 빠지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기준으로 47.5%고 2022년도 11월 21일 날 기준으로는 6,000원대 추천했던 게 619%.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최근에 추천했을 때도 47%나 올라왔고 그러니까 조정받아도 돼요. 조정받아 쭉 빠져 다시 뭐 3만 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단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신고점 돌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이거를 지금 사면은 사자마자 20% 깨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덤비면 안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차익 실현을 하든가. 그래서 3만 원 쪽으로 내려올까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다시 주워 담아서 단타치기에 좋은 그런 섹터인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한미반도체. HBM 관련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랬죠. 많이 올라왔죠. 얘도 43.7%.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시작한 지도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만약에 40% 넘게 수익이 났다. 안 판 사람들은 무슨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수익이면 비트코인 정도의 수익인데 그래서 그 정도 먹었으면 당연히 절반을 팔고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다른 거 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 뭐 40%씩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올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줄여서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시면 되고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대장이기 때문에 꺾이면 안 돼요. 대장이 꺾이면 지금 고려거래원전제도 끝났지만 거기 그 상장군들이라든지 아마 그걸 이제 선봉대들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들의 대장이 모가지가 탁 잘리면 어떻게 해요? 다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끌던 지도자가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죽어버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대가리가 댕강 잘려가지고 이쪽으로 급락을 한다. 그러면 모든 반도체들은 다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얘들이 꺾이면 안 되는. 그리고 얘가 꺾이려면 일단 엔비디아부터 꺾어야 돼, 그렇죠? 엔비디아 꺾이든 뭐 미국에 있는 나스닥이 꺾이든 그래야 되는데 뭐 걔네도 안 꺾이는데 뭐 우리나라도 꺾일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장으로서의 계속 강세. 그래서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대신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고점에서 사지 말고 이수페타치터처럼 뭐 10%든 20%든 쭉쭉쭉 흔들리면 그때 주워 담으면 단타는 됩니다. 왜냐면 대장이 나서 안 꺾여요. 많이 빠졌다 싶으면 들어가면 먹는 게 이제 대장주들. 그러니까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샀다가 하여튼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종목 한미반도체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여 버렸어요. 이걸 뭐 그렇다 쫓아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무거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거 산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전 여러분들 5조짜리 종목을 여러분들이 산다? 근데 움직인다? 뭐 여러분들이 뭐 한 3조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 움직일 수 있죠. 한 1조 정도 여러분 사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가서 그래요. 지금 LIG 넥스원도 잘 가고 그래도 쫓아가지는 말고요. 뭐 5호장이 흔들리면 일단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아직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니까 괜히 지금 사자마자 고점에 저항받고 떨어지면 억울하니까 일단 오늘의 저점 53,400원 사실 이 가격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닌데 좋은 가격은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방부 차가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주들 고점 돌파하고 날아가 버리게 되면 이제 올해는 이 가격 안 줘요. 그러면 5만 원 안 내려옵니다.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빠이빠이 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받으면 하여튼 가격은 마음에 안 듭니다. 5만 원대는 괜찮은데 53,400원으로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 53,400원으로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닙니다만 도망가고 날아가 버릴까 봐 그래서 그냥 그 가격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12월 달 갖고 있는 분들은 자 방산주들 작년에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계속 좋을 거라 그랬죠. 그 흐름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스페코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애들 차례되니까 먼저 대형주부터 무럭무럭 자라게. 만약 퍼스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저점 깨질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무슨 일로 깨지겠어요? 뭐 깨질 이유가 있어야 깨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방산주들은 올해 내내
안 움직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미사일 관련주들 무슨 뭐 구동장치, 무슨 로켓 장치, 거기 뭐 들어가는 무슨 부품 관련주들 이쪽으로 움직일 때가 올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올해 다 좋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단 한국항공우주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였고요. 매수가 53,4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 노란 톡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입장을 시도해 봤는데 인원이 이미 꽉 차 있어서 한 30분간 계속 시도를 해도 몇 번번이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도전하셔서 반드시 꼭 입장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송이 종료된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 톡방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바로 이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1대1 종목 상담을 또 신청을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 드립니다. 또 서울금융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로 수집되거나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2월 말 리튬 테마의 훈풍을 타고 강세를 보여줬던 바로 미래나노텍이죠. 네, 이 미래나노텍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 2.45% 정도로 좋은 출발,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4,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자 앞서서 1대 종목 상담이 아니고요. 방송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오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방송에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미래나노텍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얘도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IT 섹터이고 나쁘지는 않은데 매수 가격이 좀 높네요. 29,850원에 비중 20%. 올라올 거예요. 근데 올라올 거고요. 이제 거래량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래량은 좋고 뭐 다 좋은데 매수 가격이 좀 안타깝네요. 차트도 참 좋은데 지금 IT 섹터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밀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조정이 아직 세게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만 일본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으니까 뭐 길어야 2주 조정이고 짧으면 하루 이틀 조정이 마무리인데 뭐 넉넉히 한 3, 4일 정도에 흔들릴 거를 더 생각을 해서 기다렸다가 한 3, 4일 정도 내에서 흔들린다. 그럼 이쪽으로 밀린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면 이게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서 뭐 올해 3만 원은 갖다 놓을 거니까 그때에서 수익에서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양행. 유한 양행. 네.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네. 매수가는 57,000원입니다. 매수가 57,000원에 비중은요? 8%입니다. 비중은 8%. 전문가님, 이게 앞전에 네. 좀 제한 84,000원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올라갈까 싶어서 제가 그때 매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놓칠까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이게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부 관련주들 뭐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아니면 지금 뭐 암 합계 뭐 이런 거 앞두고 그래서 일부 종목들만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흐름이라 제약주들이 네. 다 강하게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한 8만 원에서부터는 이거 저항대 한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수익도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네. 비중은 8%니까 조금 판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 처음부터 8% 뺏긴 했을 계속 8%만. 네. 이걸 이거 차트가 넘어가면, 만약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주셨다 그러면은, 뭐 넘어갔으면은 그때는 뭐 한 84,000원을 익절 자리로 잡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여전히 강력한 저항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윗꼬리가 생기면서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지금 누군가는 이걸 열심히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걸 팔아도, 그러니까 분명히 판 애들은 있는데 이 판 거를 자기들끼리 자전해가지고 파는 척을 하고 자기의 그 통장에다가 담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너 팔 테니까 네가 받아가 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물량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좋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지금 제가 분석을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윗꼬리가 생겨서 거래가 실렸으니까 누군가가 지금 팔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급등하니까 쫓아가나? 근데 이거 개인들이 이 가격에서 이거를 쫓아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윗꼬리에 거래가 실리고 있으면 조정을 들어오거나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8만 원에서는 좀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아까 못 팔았잖아요. 네. 그럼 오후장에서도 8만 원까지 잘 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올라오면은 뭐 7만 8천 원이나 뭐 7만 9천 원이나 있다가 조금 더 반등 주면 비중을 줄이세요. 절반을 줄이든 절반 이상을 줄이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다시 살 수 있게. 한 5%만 줄여놓고 3%만 가져갈까요? 뭐라고요? 5%는 줄이고 비중을 갖다 3%만 가지고 가볼까요? 비중 3%만 계속 가져가. 그건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고 개인들이 자꾸 던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를 한번 욕심내고 가져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우선 중간 시황에 앞서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다 하나하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바로바로 전화로 또는 문자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톡방의 경우에도 현재는 방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 둘씩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꼭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셔서 황금 종목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현재 3.19%, 3.2% 가까이 크게 올라주면서 5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네, 코스피는 여전히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0.22% 내린 2,60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네요. 0.08% 강보합 보이면서 87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일단 테마주들이 좀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데 일단은 음반 관련주들, 엔터주들이 좀 움직이고요. 네, 조선주 움직이고 아침부터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 움직이고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 움직이는 거 하고 그리고 한 그 정도? 초전도체 관련주 움직이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가 크게는 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IT주들이 오늘 떨어지니까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인데 당연히 방산주의 흐름들도 양호하죠.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흐름들이 좀 좋은 편이고요. IT주들은 일본 시장의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미국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조정이라 며칠 조정받을지는 좀 봐야 돼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미국 시장에서 길어야 제가 2주라 그랬고 2주 안에 끝날 거고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만 해서도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IT주들은 비싸게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왜 비싸게 사요? 그렇죠? 비싸게 사지 말라 그랬죠? 비싸게 산 사람들이 조금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많이 고생하면 이제 2주 동안 이제 30% 빠지겠죠? 그러니까 많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게 고생하면 잘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뭐 4%, 5% 빠졌다가 내일 바로 다시 4%, 5%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들어갈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싸게
기다렸다 저점 매수를 하면 IT는 또 움직입니다. 근데 어쨌든 IT가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테마주의 흐름들이 지금 좋으니까 지금 테마주의 흐름이 며칠 동안 더 이어질지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방산주는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니까 아까도 방산주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풍산, 하나시스템 다 강한 흐름들이라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그만 방산주들이 있죠. 뭐 스펙코, 한일단조, 뭐 제노코, 퍼스텍, 휴니드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지난주 3% 수익 달성됐던 애인데 국방부 차관 사우디에서 와서 또 무기를 또 사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가 또 들어와 갖고 우리가 무기 살 테니까 물량 달라 그런 얘기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방산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버리지 마세요. 바닥에 있는 애들은 퍼스텍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방산주 쪽에서는 그냥 대형주만 가요 다. 풍산, 뭐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냥 대형주 위주로 그냥 보시라고 해냈지만 조그만 애들도 테마주로서 움직일 자격은 충분합니다.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래서 퍼스텍, 스펙코, 빅텍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가끔씩 이슈에 맞춰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계속 지금 한창 경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행동할 때가 됐어요. 이쯤 되면은 뭔가 그렇죠? 뭔가 요구를 하면서 자꾸 도발 수위를 또 올릴 수도 있고 늘 나오는 레파토리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방산주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이 대주전자재료, 전자부품용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 거의 4%가량 강하게 출발하면서 81,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 보시면 8만 원 말씀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2차전지 쪽에서 LNF,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신 소재 최근에서는 그쪽은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무거워요. 걔네들보다는 전기차 부품, 아니면 전기차 뭐 소재 부품 아니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이니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전에서 이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이거를 이때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단기간에 100%가 넘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있지만 이게 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건데 차트 이쁘지 않아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8만 원에 잘 사신 것 같고요. 7만 5천 원 안 깨지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뭐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지금 장이 뭐 죽으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밀리면 다시 이런 애들은 9만 원, 10만 원으로 가래드립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고 거래량도 괜찮고요. 일단 9만 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뭐 질문을 주시거나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사셨습니다. 보유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잘 사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 문자로 받아봤고요. 종목명은 솔로엠입니다. 현재 지금 전자기기 부품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상황에서의 이제 시장 흐름 보시면 0.18%가량 하락한 2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 매수가는 현재 솔로엠 네, 저희 지금 매수가는 현재 지금 78,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28,200원의 비중 30%로 질문을 주신 건데 차트가 저점이 일단은 지지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깨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당연히 돼야 되는 이유는 얘도 지금 전기차 섹터 종목이란 말이죠. 이슈는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강해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전저점이 계속 여기가 지지가 다중바닥형이라서
지지도 되고 수급도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지가 돼야 될 자리인데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왜 포기하겠어요? 다른 거 살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실리면서 저점이 깨지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중심 조정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염두에. 왜냐면 이게 바닥 종목이 아니고 작년에 많이 갔던 종목이라서. 근데 저는 일단은 저점이 깨져서 22,000원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26,000원과 27,000원 라인을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올 거로 예상은 하는데 흐름 자체가 지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똘똘하게 올라갈 느낌이 아니고 계속 요 자리를 흔들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28,200원이면 지금 크게 물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IT 부품주들이 오늘 HBM, 온디바이스, AI, CXL 지금 죄다 지금 6%, 5% 빠지고 있는데 내일도 한 번 더 빠지는 걔네들이 한 10%씩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솔로엠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를 차라리 팔아다가 그쪽 IT 섹터로 조정식 공략하는 게 좋고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좀 전에 봤어도 대주전자재료 있죠. 차라리 얘가 차트가 더 이쁩니다. 어차피 얘도 올라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게 솔로엠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솔로엠을 팔아버리고 대주전자재료 좀 전에 질문 들어왔던 요 종목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IT주들 열심히 지금 조정받잖아요. 3, 4일 동안 만약에 조정을 받아갖고 종목들이 한 10% 이상 미끄러진다. 그러면 저쪽으로 갈아타는 게 답답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지금 솔로엠의 차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또 한 번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종목 교체를 보다 추천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도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SKC,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109,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70%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보시면 3.66%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해 주고 있고요. 네, 10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SKC 109,000원의 비중 70% 거의 와, 이 비중이 엄청 많은 건데 이것도 대형주예요. 그동안 많이 빠져 3조 9천원짜리 2년 동안 빠졌다가 지금 물린 지는 한 1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이제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고 반등을 줬는데 일단 12만 원에서 아직 한 7%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12만 원에서 절반 정도 파시고요.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고 14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여요. 이거는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에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4시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흐름은 조정으로 들어와도 그렇게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4시에 있는 저희 공개 방송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내용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 시에 저점 매수 공략이 유효합니다. 낙폭이 과대한 주 위주로 한번 저점 매수를 시도해 보시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 우주항공과 방산주 위주로 해서 순환매 공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